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공입니다.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 탈구하셨습니까? 어제 꼬박 밤새 가지고 마지막 장 넘겼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보완만 하면 돼요. 제가 기억으로 지지난주에 탈구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몇 번째 수정인지 탈구를 해도 그때부터 또 눈에 보인다고 이게.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지금 3주 연속 책 언급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인쇄 수입의 10분의 1은 제 거라는 거. 아니 전체 그 책 판매의 10%가 인세인데 이번엔 광고비로 뗀다고 또 10%도 안 준다고. 그런 게 어딨어? 대신 많이 팔자 이거지.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저 일부는 비하하고 나하고 저기 좀 이제 음주와 가무를 조금 즐겨야지. 이거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저 음주 안 좋아해요. 그래요? 저는 빳빳한 현찰이 좋아. 그건 생각해봐요. 그건 계산이 복잡해. 술 먹는 건 간단한데, 그건 계산이 복잡해. 하여간 이상해. 하여간 술값은 안 아까워하면서 말이야. 그죠? 네. 우리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죠. 네. 그걸 독특하다고 표현해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저로서는 아주 즐거운 정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평소 생활이 어떤지가 지금 여기서 잠깐 나왔는데 더 이상 캐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책 광고도 좀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죠. 누구 마음대로? 아까 좀 아까 제가 제안을 거절했잖아. 더 이상 없어요. 아니 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장하고 편집국장이 타고 있대? 네. 근데 처우도 좀 거시기 한데 고생하신다는 말 한마디 없대? 그래요? 근데 왜 화살이 말을 돌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갑과 을을 확실히 해야 돼. 넘어갑시다. 그만합시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로 갈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왜 군의 인본주의 이런 거 말씀드려가지고 참 이 전쟁과 어떤 생명 이런 어떤 관계에 좀 맛배기를 해드렸는데 마침 눈에 띄는 기사가 그 무렵에 올라왔어요. 국방부가 올해 12월까지 국방정신전략원을 설립하겠다. 그럼 뭐예요? 국방정신전략원이? 이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그 국방정신교육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원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이겁니까? 그런 셈이죠.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 없어졌었다고. 그런데 이거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국방정신전략원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기관이냐면은 이제 군의 어떤 그 정신교육, 정훈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이제 각군별로 이걸 따로따로 각군 교육사에서 따로 해왔어요. 이걸 통합해가지고 국방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어떤 교육기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군 지휘관 교육이라든가 장병 정신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외부의 안보교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교재, 지침 콘텐츠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근데 좀 얼핏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군사 실무와 관련된 교육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교육이라고 한다면 통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래서 육군, 공군, 해군이 다를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안보 위기를 겪고 말이죠.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 안보 위기를 겪고 이제 안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군의 모든 조직과 기능들이 이걸 틈타서 자기 기득권을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정신교육기관이 생기기 이전에 작년에 일어난 일을 보자고요. 국방어학원이 설립됐어요. 그건 또 뭐예요? 이제 각군에서 통역장교 교육을 각군이 따로 했다고요. 그리고 잘했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육군 정보병과에서 이 가만히 보니까 이걸 통합하면 육군의 지휘관 자리를 하나 또 만들 수 있거든. 학교장, 기관장. 그래가지고 국방어학원을 설립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안보가 중요한데 전투형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전투형 군대를 만들려면 육해공군 장교 간의 협조, 즉 합동성을 구현해야 된다. 근데 장교의 합동성을 구현하려면은 따로따로 하는 어학 교육을 통합해야 된다. 그거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12채의 건물을 육군 장호원에다가 예. 거대하게 짓고 최신식 그 기자재를 넣고 건물도 따로 새로 지었어요? 뭐 생활관, 교육관 뭐 해가지고 아예 장호원의 산 하나를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그다음에 육군 대령 그 학교장 자리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 어학원을 만들어 이게 전투연구인데 어떤 그 실적이라는 거야. 이 얘기는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이게 전투연구인데 국방개혁의 성과로 일반으로 나와 있어요. 어학교육 열심히 잘 시키면 전투형 군대 됩니까? 아니 그렇다는 거야. 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어학교육이 중요하면 민간 위탁해라. 그러게. 민간 위탁해 영어교육 시키고 일어교육 시키면 됐지. 그러니까 군사 영어하고 일반 영어는 다르대. 어떻게 달라요? 그거 재밌네. 어떻게 달라요? 아니 뭐 이제 군사 용어는 약어도 많고 여러 가지 전문 용어가 많죠. 그래서 군사 영어 사전도 따로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논리대로라면 비즈니스 영어하고 일반 영어도 달라. 그렇죠. 그러면 삼성 같은 데서 왜 비즈니스 어학원 같은 거 설립 안 할까? 그런 이치라면은 그러니까 뭐든 자기들은 특별하다. 우리는 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학원을 만들었어요. 그 뒤에 나온 게 이 정신교육원인데. 그럼 어학원이나 정신교육원은 원장이라고 하면 그 어학원 사령관이 되나요? 뭐가 되나요? 직책이? 국방부 어학원은 원장이죠. 원장입니까? 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대령입니다. 대령입니까? 네. 그러면 이 정신교육원은? 이거는 장성급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보다 더 세요. 자 보십시오. 이 보통 이런 기관을 세우면은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보다 말이죠. 교육기관 하나를 만들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시설 건립, 또 각종의 어떤 그 기관 안에 어떤 그 부수적으로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까지 해가지고 이게 국방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319 뭐 건물 세운답니까? 그래서?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어디서 건물을 세울지 뭘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막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지만 기관을 만든다는 게 뭡니까? 이건 더군다나 국방부 직할의 그 장성급 말하자면 교육기관이니까 이건 굉장히 무게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안보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실제 전투나 어떤 임무의 전문성을 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틈타가지고 기관이나 조직을 하나씩 더 만들어.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렁주렁 달린 국방부 직할 기관이 이제 뭐 한 3, 40개 돼요. 한 30개는 넘을 거예요. 이게 국방에 깨진 유리창들이에요. 네, 언젠가는 또 개혁 대상이 됩니다. 자, 뭐 이거는 공무원 이렇게 하면 또 공무원들이 또 그 화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흔히 볼 수 있는 쓸데없는 자리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그 자리 하나 더 만들어 갖고 거기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비용 들고 그 비용은 다 피 같은 국민 세금이고 이렇게 가는 등식인데 그건 그렇다 칩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훈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뭐냐면 이걸 또 이유를 어디 갖다 붙이냐 하면은 지난번에 정신교육을 뭐 MB 정부 때 5년간 강화했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색깔론 시비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뭐 종북 논란이다 어쩌다. 그 반독재 민주화 운동까지도 종북이라고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이번엔 또 이걸 핑계로 대. 야, 근데 갑자기 제가 여기서 쓸데없는 생각이 났는데 MB 정부 초기에 이른바 그 금서를 지정을 했잖아. 금서를. 불온서적. 그지. 그 책들 엄청 잘 팔린 거 아시죠? 입대 전에 꼭 읽어보자. 국방부 지정 불온서적. 이게 교보문고 광고 문구 아닙니까? 그때 제가 책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럭저럭 나갔던데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된 책도 있었어요. 있어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국방부가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김종대 편장께서 지금 그 교육원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비판할 게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만들어서 또 한 번의 불온서적 지정 파문이 있는데 거기에 요번에 지금 쓰고 있는 책이 포함이 된다. 갑자기 입꼬리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듣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여태껏 이 방송에 출연한 것 중에 지금 기화의 이 멘트가 가장 나한테 유쾌해. 아주 기분 좋아.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러면 인세 수입이 10% 아까 얘기한 거. 알았다니까. 저기 콜? 콜. 그런데 자, 그럼 지금부터 논조를 바꿉시다. 좀 불온하게 쓰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물론 내가 하면 뭐 군대 두들겨 패는 거 많이 쓸 수 있어요. 불온하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애정을 깔고 쓰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가 됐는데 이것까지 이제 이것까지 불온하게 봐준다면 저로서는 대단히 기쁜 일이에요. 됐고 이제 다시 본류로 가세요. 예, 광고비가 절감돼요. 자, 그래서 정은 교육이 뭐가 어떻다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하면 MB 정부 때 말이죠. 말씀 잘하셨는데 그 불온 문서가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은 대학의 뭐 총학생회가 신입생들 커리큘럼을 만들 때 거기에 나온 목록이라고 신입생 대학 1학년이 읽어볼 만한 책 이래가지고 그걸 하나의 독서 리스트를 만든 건데 기무사가 요거를 요거는 대학에서 군대 말하자면 어떤 이거 책 보내기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군대를 와해시키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어떤 과장을 했어. 예.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하니까 그 당장 금지시켜. 이렇게 해서 불온 문서가 나온 거예요. 이 책이 뭔지는 물을 필요도 없는 거야. 이 군대라는 게 뭐냐 하면은 무조건 밖에서 자기들이 아닌 다른 데서 자기들한테 영향을 미치면 무조건 불온하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군인의 어떤 그 기본 자세는 뭡니까? 애국가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야 되고 예.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나와야 돼. 예. 이런 어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어떤 사회 내부의 어떤 양심, 정의, 민주주의 이런 게 아니라 국가거든 국가. 근데 요즘도 만주는 우리 땅 그거 교육 시킵니까? 그런 건 안 시켜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대학에 교련 수업이 있었잖아요. 필수로. 그래서 이제 1학년은 문무대 들어가고 2학년은 전방 입석 이렇게 돼 있었잖아. 고래장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문무대 입소했는데 딱 대강당에 모아놓더니 강사분께서 딱 연단에 올라가셔서 한반도 지도가 아니야. 그 위에 만주까지 쫙 펼쳐진 지도를 쫙 펼치시더니 만주는 우리 땅. 고토 회복. 그런데 뭔가 맞는 것 같아. 그 사람 육군이지. 육군 장교죠. 몰라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육군이에요. 언제 때 얘기인데. 문부대가 육군 부대인데 뭐. 그 외부 강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래서 육군을 늘려야 된다 이 소리야. 그 얘기. 논리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만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니 보라고. 우리가 지금 전차가 4,000대 가까이 된다고. 네. 이런 전차가 한반도에 휴전선에서 싸울 데가 없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통일 후에 만주는 안 볼 거냐 이거지. 그러면 휴전선에서 전차가 4,000대면 또 북한 전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합치면 8,000대예요. 그러면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 거기서? 그러니까 한반도 엉켜버리는 거야 이게 그냥 다? 이게 길에서 이 전차 때문에 전쟁 못해요. 네. 아니 좀 과장 아니야? 아니 아프리카 사막이나 유럽의 대평원에서도 세계 전사에 5,000대, 6,000대가 전차가 동원됐다는 전사는 없다고. 예. 롬메리 막 활약할 때는 아니 그때도 끽해봤자 한 번 작전에 몇백 대 이래 나가고 그랬지. 예. 아니 무슨 이 좁아 터진 산악지형 한반도에서 전차 7,000대가 바글거린다? 그거 어디다 써먹는데? 그럼 만주용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만주까지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육군의 작전 범위를 확장했다고. 자 보자고. 내가 이거 딴 데로 빠지는데 이거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자 우리가 육해공군이 이렇게 협조해서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좁아 터진 한반도에서 공군과 해군의 작전 템포가 빠르고 작전 반경이 넓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육군이 이제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사단의 작전 범위가 가로 30km, 세로 70km였어요. 네. 30 곱하기 70이에요. 이걸 국방개혁 2020을 만들면서 100 곱하기 150으로 늘려줬어요. 늘려준다는 건 뭡니까? 신형 무기가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더 멀리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150 곱하기 250km로 또 늘었어요. 몇 배가 늘은 겁니까? 그냥 지도상에서 계속 이렇게 그리기만 하는 거구나. 아니 작전 범위를 그렇게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까지 육군에 더 살 무기가 원래 없었어요. 웬만한 무기는 다 들어왔는데 작전 거리와 범위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이것은 신형 무기 거기에 맞는 또 기동력을 투입해야 되고 대포도 사야 되고 탱크도 사야 되고 포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무인 항공기를 도입해야 되고 아파치 공격 헬기를 도입해야 되고 이 논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이 작전 범위 확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공군하고 작전 범위가 중첩되기 시작했어요. 육군의 포가 날로 신형으로 바뀌고 차기포로 바뀌니까 예. 이 포탄의 고도가 1만 피트를 넘어 2만 피트까지 이제 올라오거든. 오. 멀리 가니까 높이 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공약 관리의 1만 피트 이상은 공군 영역이라고. 그럼 이게 겹쳐. 그러면 이거를 공군하고 이 작전의 중복을 해결을 못해요. 이렇게 되면 전시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상호 간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차라리 국방비를 덜 줘가지고 이런 무기를 안 사고 예. 체계적으로 이걸 할당을 전략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아니 육군이 그 포를 쐈는데 2만 피트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다 가정을 해봐요. 공군이 못 뜨는 거예요. 공군이 폭격기가 떴는데 우리 포에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군 논리는 뭐냐면 육군 포병 작전에 방해가 되니 이제부터 공군은 비켜라. 그러면은 전쟁 초기에 말입니다. 예. 육군보다는 항공력에 의한 어떤 신속한 작전이 요구되는데 이런 이라크전이나 다 그렇게 전개가 됐잖아요. 이라크전은 43일 중에 앞에 39일이 항공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뒤에 나흘만 지상작전입니다. 지상작전이라는 게 별거 없어. 설거지요. 그런데 현대전은 항공전에서 시작된다고. 그렇죠. 근데 개전 초기에 육군 포병 작전에 방해되니 공군은 비키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중첩되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한 채 국방개혁안을 확정 지어버린 겁니다. MB 정부 때. 그럼 뭐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예. 국방비를 육군도 하나 먹고 공군도 하나 먹고 연나눠 먹듯이 너도 하나 먹고 너도 먹고 무기 체계를 이렇게 했는데 합참이 각군의 중복 문제를 해결을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계획대로 다 전력 건설이 됐을 때 개전 초기에 엄청난 아수라장, 혼란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말이죠. 이 작전의 어떤 중첩성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유사시에 어떤 위기에 있어가지고 우리 내부 시스템 붕괴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엄청난 혼선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그런 낭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도 얘기를 안 해. 갑자기 이제 만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지상군 전력이 나름대로 과연 실효성이 있냐 하는 얘기를 할 때 상상력이 어디까지 가냐면 만주까지 가. 진격의 그러면 중각에 심양군 광구 있다고. 예. 거기에 집단군 체제로 돼 있다고. 예. 그럼 저 광활한 대륙에 예. 저 중국의 집단군은 뭘로 상대할 거냐? 통일 이후는 안 볼 거냐? 예.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예. 아니 통일이 되면 경계선을 지켜야죠. 경계선은 지키는데 그러니까 만주에 가면은 전차 6,000대가 필요하지. 여기보다 넓으니까. 예. 그래서 거기까지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 원대한 전력을 건설한다. 상상도 해서는 안 되는 심양 광고하고 붙는다? 그건 상상도. 아니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떤 군사력 건설이라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무기라는 거 안보에 대한 수요는 아무리 수요를 충족해도 배고픈 게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줄 몰라요. 밑빠진 독이죠, 사실은 군수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울리백이라는 독일 학자가 또 문자 나와. 예. 나 이거 자꾸 문자 써서 참 위험 사회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위험을 대비하는 안전에 대한 수요는 끝이 없다. 탐욕스럽다.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고 책임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어떤 이제 불균형, 그다음에 이제 어떤 왜곡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거를 울리백이라는 학자는 근대 사회 근대성 어떤 위험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느냐라고 봤어요. 물론 군사 이론은 아닙니다만은 우리한테 많은 영감을 줍니다. 그 책이. 알겠고 이제 다시 돌아가죠. 정신 얘기하다가 무기 얘기했나? 그러니까 정원교육 얘기하다가 정원교육 중에 만주는 우리 땅 얘기도 있었다. 그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지. 광야에서 노래도 나와요. 됐고. 그럼 요즘은 정원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니 그래서 MB 정부 때 말입니다. 정원교육이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특히 선거 때 기승을 부렸는데. 우선 대부분 국가 간 안보관이라는 어떤 자부심을 고양하는 이런 교육보다는 종북 세력의 실체.
예, 이런 교육으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경진대회를 한다고. 무슨 경진대회? 발표 이거 정훈 그때 주로 발표되는 사례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웅변대회 비슷한 이런 겁니까? 뭐 사례 발표대회, 웅변대회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거기서 뭘 발표시키냐면은 이제 그 군대 들어온 사병이 그 중고등학교 때 정교조 교사한테 배웠을 때 그 폐해. 예. 정교조 교사 체험기를 쓰라는 거야. 오. 그래서 자기 스승을 고발해야 돼. 진짜요? 이런 거라든가. 또는 저기 그 학생 대학교 들어와 가지고 예. 학생 운동의 폐해. 예. 이런 것들을 경쟁을 시켜. 아, 그랬어요? 네. 이것이 이제 처음에 사단급에서 연대급에서 대대까지 내려가고 우수자는 포상 휴가를 보내줘. 예. 휴가는 그 장병들한테 이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거지. 제일 큰 복지죠. 그렇지. 예. 이러니까 종북 세력을 고발하는 인민재판식으로 이게 가기 시작해요. 이게 경진대회를 통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흐뭇해진 지휘관이 이제는 다 실체가 밝혀졌다.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야, 친구나 엄마한테 전화해라. 내일 모레 총선 때 종북교육 세력 찍으면 큰일 난다고. 아, 진짜로? 여기까지 갔어. 작년 저기 총선 때가 그랬어요. 아니, 그건 종북을 빙자한 정치 개입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부 자료에는 우리나라 종북 세력이 370만 명이래. 그러면은 산출 근거가 뭐예요? 370만에. 그래서 뭐 한겨레에서도 산출 근거가 뭐냐 그랬는데 그 정도 숫자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 7, 8% 될 걸?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니까. 5천만이니까 1%면 50만이죠. 그죠? 그러니까 370만이라니까. 6, 7% 되네. 그렇죠. 네. 그럼 내 얘기는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종북 세력은 주로 직업인이라고 정교조, 민주노총 이런 세력들 아닙니까, 그죠? 다 세금 잘 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 세금만 친 국방비 깎자 그러면. 니네가 그렇게 불순 세력, 이적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돈 받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니까 무기 사주니까 총꼬리 거꾸로 들이대? 그럼 그만 친 국방비를 가져가지 마라. 제 얘기는 이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정색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합법 노조예요. 그죠? 정교조는 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종북이라고 정원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명백한 법률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거는 헌법 위반이죠.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종북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군에서는. 아니 그렇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말이죠. 총선 때는 심했는데 대선 때는 좀 줄어들었다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군에서 갑자기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될 것 같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대선 때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권이 바뀔지 모르겠거든. 갑자기 종북 교육이 다 중단됐어 이때는 또. 그래요? 근데 총선 때는 아니었다고. 그때가 아주 색깔론이 제일 심했을 때. 근데 대선 막바지에 NLL인지 뭔지 터져가지고 이게 안보 논쟁으로 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솔직히. 근데 대선이 시작되기 한참 전에는 군대도 눈치를 봤다고. 갑자기 하던 종북 교육을 또 안 해. 이러면서 누가 대통령 되나 이것만 또 보고 완전히 정치 군대예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정치에 오염된 군대를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나라가. 근데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군 예를 들어서 군에서 민간에 나가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죠.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엄청났죠. 이것도 MB 정부의 유산인데. 실태가 어떤데요? 국방부가 교육청에 협조를 했잖아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 거죠. 우선 교육부에 협조한 건 뭐냐면 역사교과서 바꾸자. 좌편향이다. 그래서 의견서 보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5.18도 당시 사회 혼란에서 진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래 써서 보냈잖아요. 사상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제주 사상 같은 경우.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보수 우익의 역사로 바꾸자 이 얘기인데. 그러면서 또 애들이 말이지
그 정교조 교사들한테 또 이제 오염될까봐 군인이 직접 나서서 학교 가서 안보 교육을 시키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조해가지고 예. 일선 학교에 군인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잖아요. 가서 무슨 얘기를 안보 강사로? 안보 교육, 6.25 전쟁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학교 교육 갈 때만 딱 하나 빠진 게 있어. 뭐요? 그때 군에서 찍은 그 저기 종북 세력으로 전교조, 민주노총, 그다음에 야당이라 그랬다고. 야당도 종북 세력이에요? 그랬다니까. 진짜로? 네. 그럼 명백한 선거 개입인데. 그래 아니 명백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에요. 예. 아예 대놓고 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뺀다고. 그거는 왜? 저기 전교조 교사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학교에 가서 강연할 때는 그 선생님 중에 전교조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철저히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요. 네. 그런 것까지 또 현행법에 문제될 만한 거는 제외하고 네. 역사 교육으로 바꾼다고. 그런데 그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 우리 그 당시에 한국 정부 꼬라지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으면 그래. 한국은행에 금괴도 반출 안 해서 이것까지 북한 인민군한테 다 바치고 한강 철교 몰래 폭파하고 그렇죠. 대통령 도망가고 그다음에 군대 지휘관은 계급장 떼버리고 헬기 타고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그 부대 전멸하고 이거 완전히 패주한 패주. 이게 불란서 같으면 아주 거의 청산해야 될 역사 1번인데 이 전쟁에 이런 어떤 패주한 집권 세력도 다 영웅하고 이승만은 국부라 그러고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군부대는 국부 추대 운동도 벌려요. 예? 국부 추대 운동. 군부대에서 그런 운동을 벌인다고요? 그런 운동을 벌여가지고 전 간부를 이승만 생가 방문을 의무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승만 강연하고 예. 박정희 강연하고 예. 박정희도 아주 보면 절세 애국자지. 예. 예. 위대한 대통령이지. 예. 이게 바로 자학이 아닌 긍정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보관 예. 이렇게 오로지 안보관인데 나는 우리나라 그 보수 세력들이 안보 얘기하는 거 보면 안보는 지들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여태까지 내가 TV 토론을 봐도 말이죠. 여야가 이렇게 시사 토론 붙으면 야당 쪽 병역 이행률이 더 좋아요. 이번에 NLL 문제 제기한 윤상현 예. 딱 하루 근무했고 내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 입대 날짜가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저녁 날짜였죠. 예. 그다음에 형님 어떻게 마음에 들어보려고 한 김재원 이것도 하루짜리고. 그러니까 무슨 군대 생활이 하루살이야. 이래놓고 안보는 지들이다 한데 거기에다가 서상기는 왜 또 복무 다 채우지도 못하고 중간에 또 제대. 그러니까 병장 출신이 거의 없어요. 그 의혹 제기한 놈은 참고로 김종대 편장은 예비역 병장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는 그냥 우리 집안도 다 갖고 우리 동네는 군대 안 간 사람이 없는데 그냥 그거 별거 아니고 나 당연히 했을 걸 했다고 보는데 요즘은 무슨 훈장 같아. 이 새누리당 의원들 보면. 군대에서 보직이 뭐였어요? 해안 초병도 했고 나중에는 인사 서기병도 했지. 아주 끝발 좋았지. 인사 서기병 휴가증 끊어질 거다. 최고의 간부 당직 근무 명령서 짜거든. 나한테 아보했어요. 갑자기 억양이 달라지네 지금. 그때가 끝발이 제일 좋았어. 사회 나와서 그만한 영광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내가 권력을.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정신전력 교육원을 만들면 지금 그런 정응 교육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 정응 교육의 본래의 어떤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글쎄, 그거는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참 어떤 안보가 어려운 나라지만은 정말로 반성을 많이 하고, 그 성경책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치부책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불란서 같은 나라는 전쟁에서 이긴 나라지만 전쟁 박물관에 들어가면 첫 글귀가 우리의 무슨 잘못이 독일의 침공을 초래했는가. 그러니까 베르사유 조약 얘기 안 할 수 없죠. 또 그 당시 전쟁이 났을 때 불란서 집권층의 무능 이런 것들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철저히 들춰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교육 내용의 객관화군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있는 대로 이야기하자. 과거의 저런 조상 담지 말자. 우리는 레지스탕스가 살린 나라다. 그런 어떤 자랑스러운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계승해서 이 전쟁의 교훈을 영원히 잊지 말자. 매일 반성, 계승, 역사 바로 세우기. 근데 우리나라 정훈교육은 이것하고는 정반대예요. 저기 계급장 떼버리고 도망간 지휘관도 영웅이고 가끔 전쟁에 이긴 지휘관도 영웅이고 전쟁 때 아예 국민들 몰래 내빼버린 대통령은 국부고 만주국에서 일본국이 세운 그 만주국에서 장교를 했던 박정희의 그 친일과 또 뭐라 그래 친공이라 그래야 돼 좌익 그 활동까지도 이것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대통령의 업적에 비하면은 뭐 묻지 않아도 또 될 이런 어떤 과거사가 되고 그러니까 반성이 없는 역사관이죠. 이건 뭐냐면은 아주 허황된 긍정이죠. 허황된 영웅 만들기. 그래서 우리 군대가 정훈 교육 중에서 또 많은 돈을 쓰는 분야가 뭐냐면은 그 영웅 만들기예요. 제가 쓰고 있는 책이 바로 그건데 그 서해에서 아주 재밌어. 서해에서 이렇게 그 안타깝게 돌아가신 장병들이 많이 있다고 남북 간의 교전이 벌어져서 그럼 그거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가 그 정신을 기림되는데 영웅을 만들어 버려. 자, 근데 교과서에 보면 그 제 7차 교육과정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교과서 편수 지침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교과서 내용이 이제 그 짜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훈 교육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단위에서 그러면 큰 대강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금까지 교육사에서 각군의 교육사에서 만들어졌던 겁니까? 아니 물론 국방부에서도 정훈 담당 그 기능이 다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큰 지침을 주면은 각군의 이제 교육사가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MB 그러면 정부 각 부대 정훈 장교가 할 수 있는 자율성은 어디까지입니까? 아니 과거에는 이것이 조금 느슨했었어요. 그랬는데 MB 정부 때 어떻게든 국민과의 어떤 종북 전쟁, 종북 내전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이걸 엄청 강화시켰다고. 그래서 국방회관이라고 있어요. 국방부에 가면 큰 건물인데 여기에 정훈교육 그 장교들을 몇백 명씩 모아놓고 집체 교육을 시키고 그 집체 교육 중에 있는 내용을 일체 외부로 안 새어 나가도록 다 보안 조치를 했다고. 그거 일부 교재를 한겨레 신문이 입수해서 보도한 적이 있지만 그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이루어지는지는 아무도 몰라. 이건 군사 정권 때 왜 대규모로 그 투표 부정을 저지르고 군대 간부들을 노태우 선거 유세, 여의도 유세 때 동원했을 때 못지않는 정치 개입이에요. 전 그걸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훈 장교는 교육받고 그렇게 받은 내용을 다시 부대로 돌아와서 교육하고 사병들을 상대로 경진 대회하고 지휘관 그거 다 행사는 지휘관이 주도한다고. 정신전력교육원에서 이제 그게 생겨서 하면은 이제 그것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상 교육은 아니다. 국가관 안보관 교육이다. 아니 국가관 안보관이 사상이지 뭐야? 아니 나 이 사람들 사상의 기준이라는 게 아니 사상 교육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국가관 안보관을 교육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놈의 국가관 안보관 아주 이제 지겹도록 들었는데 그래서 뭘 다시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바로 사상이에요. 근데 그 사상이 우리가 국가와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과 함께 안보를 하고 국민들 속에서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입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특수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권을 가진 정상적인 시민이 군복을 입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의 어떤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정신교육이라면 그걸 누가 뭐래? 그렇죠. 더 하라 이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미화하고 어떤 민족 반역의 행적을 영웅화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 시민으로서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군인으로 만들어서 이걸 사회에 배출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팩트의 군대화. 팩트에 기초해야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국민의 군대화가 그 목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우리 김종대 편집장은 정훈교육 혹시 강사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초빙받은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제가 가면 그 정훈교육의 성과가 잠식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장교들 10명 중에 김종대가 누구냐고 물으면은
종북 좌빨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6명에서 한 7명. 그다음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한두 명. 나머지 한 명이 친절하고 그 사람 얘기 들을 만하다. 이런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 10%는 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강의할 때 군인들이 많이 온다고. 예. 그러면은 이 민주사회 군인의 덕목을 가르쳐준 게 사무엘 헌팅턴입니다. 예. 그 솔저 앤 스테이트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네. 이게 민군관계의 어떤 제대로 된 윤리규범인데 이 책 읽어본 사람이라면 나 손드는 장교 여태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가져야 될 교양을 안 가지고 맨날 주말에 골프 치고 술 먹고 그다음에 군대 정신교육을 형식적으로 암송하고 네. 주입받은 장교들이 독서량도 떨어져. 뭔가 난 이런 점에서 군대의 정신이 지금 망가졌다.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예.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 발언을 제가 멋있게 덕담으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책이 부디 불온서적으로 지정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국방부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공개는 안 되고 내부적으로만. 이상입니다. 10%. 내부적으로만 공개 안 되면 별로 도움 안 돼요. 빨리 불원 문서 지정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장서진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만고의 진리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더 많은 복지를 원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건호 연구실장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세의 정의론이죠. 더 많이 버는 자는 더 많은 세금을. 이게 전제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 국민들, 저는 그런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거대한 논란과 극심한 반발은 13,000원이 아까워서이기보다는 더 많이 내는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분노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